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8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탐구에 대한 경기들 항상 좀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최근 흐름 확인하시고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휴방을 가져가는 날에도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최근에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오늘 아침에 공개했었던 전체 분석표였는데 양식은 요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고, 자, 바로 다음 경기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참고하셔서 많이들 자기 분석이랑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5가지 경기 빠르게 분석하고요. 마무리 지어 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강팀과 강팀의 매치업이기는 한데 원정팀 클리블랜드가 최근 팀 뎁스가 좀 많이 얇아지는 구간, 미첼이 일단은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져있는 구간이고요. 하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엄지손가락 골절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이제 결장을 가져갔었고, 사실 하든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은 약간 부상과 부진이 조금 겹쳐지는 구간. 그래서 내 웬만하면은 하든 같은 경우엔 최근에 부상과 부진이 겹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휴식을 부여해줄 가능성도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웨이드라든지 슈로더라든지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이 또 아닌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백코트 뎁스가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결국 지금 클리브랜드가 미첼이라든지 하든이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블리라든지 앨런이라는 되게 밸류가 높은 4번, 5번 자원들이 있는 건 맞지만 여기까지 과연 볼 투입이 안정감 있게 높은 퀄리티의 패스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조금 리스크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니 이제 직전 오클라호마 만나서 124대 116 승리를 챙겨 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커닝햄이 29득점 13어시 5리바 야투 68.8% 두렌이 29득점 15리바 야투 70.6% 원투펀치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투맨 게임 효율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뭐 로빈슨이라든지 탐슨이라든지 슈터들도 슛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나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공격 코트에서 굉장히 높은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까지도 가져가면서 손쉬운 득점도 많이 얻어내고 있는 구간. 클리블은 조금 아쉬운 게 생각보다 좀 박스아웃이 잘 안 되는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에다가 조금 더 높은 세트 오펜스에서의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6.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26.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과 브루클린 경기 살펴볼게요. 보스턴, 브루클린. 최근에 양 팀이 조금 흐름이 많이 다르거든요. 홈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덴버 만나서 경기를 내어주고 오기는 했지만 최근 5게임을 잘라놓고 봤을 때 4승 1패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패가 몇 연패죠? 6연패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브루클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화력에 대한 지원, 경기당 평균 득점이 106.979 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9.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99.6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세 자릿수 득점에도 계속해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이 대부분의 공격 포지션을 마이클 포터라든지 클로운이라든지 클렉스턴이라든지 샤프라든지 울프라든지 3번, 4번, 5번에 대한 투맨 게임 위주로 게임을 풀어가고 있는 비중이 높은 팀인데 사실 보선이 포스에서의 수비는 되게 괜찮거든요. 포스 수비 능력도 있고 지역 방어를 가져갔을 때 기본적으로 컨택 능력도 최근에 괜찮고요. 특히나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97.6실점으로 억제가 굉장히 또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브루클린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좀 어렵다. 게다가 백투백 원정이죠. 근데 사실 보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분명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뭐 화이트라든지 샤이어만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뭐 프리차드라든지 팀 전체적인 슈터들의 슛감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시점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득점이 폭발하지는 또 않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경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사실 16.5라는 높은 기준점과 209.5라는 낮은 기준점이 잡히는 상황에서 양 팀 다 조금 지독한 타운 템포 템포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지공 위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공격 포지션 자체가 많지 않고 야투 에버리지까지도 조금 따라와 주지 않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루클린의 16.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209.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러키랑 뉴욕 볼게요. 미러키, 뉴욕. 미러키, 뉴욕.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좀 다득점에 대한 서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최근 미러키가 외곽에서의 야투가 너무나도 잘 터져주면서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23.5라는 또 굉장히 또 낮은 기준점이 잡히다 보니까 아마 다득점에 대한 서도를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자, 홈팀 미러키 최근에 흐름 너무 좋아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적립 중인 상황이고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만났을 때도 118대 116 승리를 챙겨왔고요. 이번 시즌 외곽에서의 굉장히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을 가져가는 팀인데 최근에서도 굉장히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 최근에는 이제 2점 라인에서도 자유투 라인에서도 야투에 대한 감각이 유지가 되고 있고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사실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도 3점 시도에 대한 억제가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순수 야투가 터져주는 슛감이 고점에 있는 미러키 입장에서는 뉴욕을 만났을 때도 화력에 대한 지원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득점력은 떨어지고 실점률은 올라가는 원정에서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 이제 클리블랜드 만났을 때도 3점을 37개를 시도했을 때 단 10개 메이드 성공률이 27% 기록하면서 사실 뭐 타운스라든지 브런슨이라는 원투펀치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뭐 브리지스라든지 아누노비라든지 하트라든지 스팟업 자원들이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야투에 대한 에버리지가 나와주지는 않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사실 가장 아쉽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사실 뉴욕이 원정 게임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미러키를 만나는 상황에서 1.19라는 이런 기준점이 잡히는 것 자체가 조금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기준점. 그래서 저는 미러키가 최소한 뭐 접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러키가 경기를 가져가도 이상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운템포에다가 뉴욕의 득점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조금 열어두겠습니다. 자, 전부 다 종합해 봤을 때 미러키의 7.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23.5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갈게요. 자, 댈러스 멤피스 보겠습니다. 댈러스 멤피스. 자, 홈팀 댈러스가 오늘 세크라멘토 상대로 경기를 내어주고 왔습니다. 121득점을 가져갔지만 득점 지원이 121득점이 됐지만 실점이 몇 실점이었다? 130실점을 내어주면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최근 댈러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수비가 안 됩니다. 라이블리 시즌업부터 시작을 해서 쿠퍼 플래그 빠져 있고요. 개포드라든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출전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트에서의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117.86 실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124실점까지 실점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반면에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팀 뎁스가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포프가 시즌 아웃이 됐고요. 모란트, 이디, 클락, 코어드, 알다마까지 빠져 있고 제롬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구간. 근데 지금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펜, 스몰, 웨이스, 잭슨, 프로스퍼 스몰 라인업을 가져가거든요. 스몰 라인업은 강점과 약점이 명확합니다.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순수 팀의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인데 수비가 안 돼요. 특히나 포스에서의 수비가 거의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게포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빈 베그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댈러스도 지금 백투백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빠른 템포에다가 공격 코트에서의 에너지를 대부분 써주는 약간 요런 게임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굉장히 빠른 템포, 높은 야투, 에버리지가 동반이 될 수 있는 게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23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볼게요. 자, 오클라호마 덴버 경기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오클라호마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오클이 이제 홈이기도 하고요. 샤이 기저스의 복귀 소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샤이 기저스 복귀해야 하는데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면은 오클이 이기겠지. 근데 사실 이 샤이 기저스가 최근 9게임 연속으로 결장을 가져갔었고요. 사실 내일 복귀전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당장의 컨디션이 괜찮을지 아니면은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줄지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리스크들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의 대부분 공격 옵션은 약간 지공 위주,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빠르지 않고요. 약간 세트 오펜스에다가 조금 잘 안 풀렸을 때는 샤이 기저스를 조금 많이 활용해주는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는 이런 공격 옵션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 오클라호마가 슛감이 그렇게 고점은 아닙니다. 2점 라인 야투는 46.78까지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공격이 세팅된 상황에서의 수비가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109.2 실점까지 실점률이 내려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덴버가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레이라든지 스트로더가 지금 GTD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키치는 존재할 거고요. 출전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스팟업 자원들 같은 경우에도 팀 야투가 잘 터져주고 있는 구간.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오클라호마가 일방적으로 덴버를 찍어 누르는 경기보다는 접전 경기,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임에다가 템포는 기본 다운 템포. 그래서 요거는 뭐 덴버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가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232.5 기준 했을 때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늘 저의 분석이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지을 거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다들 감사드리고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2월달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인데 어쨌든 뭐 한 달 고생 많으셨고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이제 3월달도 부탁 잘 드리겠고 야구도 이제 개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